자, 이제 4차 시 프린트의 1번 시작을 해봅시다. fx는 최고차원 계수 1인 3차 함수, 그리고 gx는 x-2라는 1차 함수, 그리고 결국에 구해야 되는 거는 fx를 구해서 1을 대입해야 하는 상황이지. 가족건부터 생각을 해볼 건데, 우선 이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를 fx 빼기 3gx를 hx라고 이름부터 붙일게. 그리고 hx는 그래봐야 3차 함수에서 1차 함수에 3배 해가지고 뺀 거여가지고 그냥 x 세제곱으로 시작을 하는 3차 함수야. 그지? 그러면 절대값 씌운 3차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이제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우선 재우가 이렇게 극값을 가져. 만약에 이제 3차 함수가 그럼 극값을 갖는 3차 함수라면 x축의 위치가 여기가 된다라고 쳤을 때 절대값 씌우면, 자, 이런 식으로 뾰족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생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극값을 갖는 3차 함수라면 x축의 위치가 어디가 되든 간에 뾰족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지? 그래서 극값을 갖는 그 3차 함수는 절대값이었을 때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에 항상 위배가 돼요. 그러면 3차 함수는 또 이제 이런 개형도 있어. 증가만 하는. 그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x축이 여기가 된다라고 쳤을 때 이렇게 첨점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면 미분이 불가능한 거야. 어디든 간에. 그지? 그러면 이제 절대값 3차 함수가 미분이 이제 항상 가능하려면 어떤 개형이 유일하게 하나만 있냐면, 예를 들어서 y는 x 세제곱을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y는 x 세제곱이라는 그래프는 x축과 만나는 형태가 이렇게 기울기가 살짝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쌤은 이 순간을 뭐라고 하냐면 삼중근이라 그래요. 삼중근. 그래서 얘는 0이라는 방정식에 해가 x는 0이 3개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삼중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한번 언어 통일 작업을 합시다. 삼중근을 갖는 3차 함수는 절대값을 씌웠을 때 항상 미분이 가능해요. 이 꺾여져 올라가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부드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모두 다 0이 되겠죠. 이해가 돼? 그러니까 어쨌든 절대값을 씌운 3차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딴 식으로 생겼다라는 거야. 삼중근을 갖는 형태로. 단 이게 항상 0인지는 모르죠. 그래서 hx를 어떻게 가정을 하게 되냐면, 지금부터 문제가 시작이 돼요. x-알파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래프를 이제 또 그려보자면 뭐 사실 필요는 없어요. 문제 풀 때. 알파에서 기울기 0 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생긴 게 hx의 그래프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나 조건을 또 해석을 해야 돼요. 모든 x에 대해서 fx 곱하기 g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어쨌든 간에 fx는 3차 함수인데, 그지? 그냥 f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gx는 이제 x-2라는 1차 함수잖아. 그지? 그럼 얘가 맨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재우가 이거 몇 차야? 얘 지금 4차 함수야. 그지? 그럼 4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근데 x-2라는 인수 때문에 반드시 2를 지나야 되는 거잖아. 그치? 반드시. 그럼 만약에 이 2를 지나는 형태가 뭐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맨날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음수라서 안 되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난다라고 해도 이 부분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지? 그럼 결론은 x는 2인 순간에 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4차 함수가 x는 2에서 접하려면 요 fx라는 녀석이 항상 x-2라는 인수를 들고 있어서 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x-2의 제곱이 돼야 접하는 상태가 되겠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x-2라는 인수가 최소 한 개는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면 이 뒤에는 아직 잘 몰라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결국에 다시 hx는 이거 지울게요. hx는
그러니까 fx는 그냥 x-2를 인수로 들고 있고 이 뒤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 했어. 그리고 gx에다가 3배를 해서 빼는데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지? 아, 그러면 x-2, x-2를 공통 인수로 데리고 있네. 이렇게. 그러면 이만큼은 뭐 여기를 뭐 별이라는 식으로 한다면 별 빼기 3 이렇게 들어온 거 아니야? 괜찮아? 근데 나는 이런 형태를 원한다고. 이해가 돼? hx는 x-알파의 세제곱이 돼야 해. 근데 x-2가 인수로 하나 있네? 끝난 거야. 알파는 2야. 이해가 돼? 무조건 3중근을 가져야 하는데 이게 어쨌든 x는 2에서 0 되는 순간이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hx는 x-2의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hx는 fx 빼기 3gx였잖아. 괜찮아? 그럼 다시 fx는 누구야? 3gx를 이항시켜서 hx 플러스 3gx가 된다고. 자, 궁금한 게 뭐였죠? f1이네, 그지? 난 fx를 완성시킬 필요가 없어. 그냥 대입만 하면 돼. h1 플러스 3g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h1이라는 거는 그냥 여기다가 1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1이고 어차피 g1이 누구야? 여기다가 1 대입해가지고 구한 거니까 마이너스 1이야. 거기다 3배 하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 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쉽다면 쉬운 문제인데 일단 익숙함이 필요하겠지. 그지? 아, 절대값 3차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3중근이 돼야 하는구나. 오케이? 그리고 두 함수를 곱해서 4차 함수가 됐는데 필연적으로 x-2라는 인수를 하나 들고 있는 이 상황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숙지가 되면은 이것 또한 숫자 바뀌어 나와도 괜찮은 듯 합니다. 그죠? 넘어갑시다. 네, 이제 2번 이어서 합시다. 4차 함수 fx인데 x는 2에서 극값을 가져. 그 말은 뭐 f'2가 0 이렇게 된다는 거겠지. 그죠? 그러니까 2라는 순간에 부호 변동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거 3차 시에서 활용을 좀 해봤죠. 그죠? 3차 시에서 이런 내용 배웠었어. 절대값 fx -t 이거 해석하는 방식. 오케이? 뭐 궁금하시면 3차 시를 잠깐만 다시 보고 오세요. 그러면 이게 t 대신에 지금 f1이 들어온 거지, 그지? 그러니까 뭐 또 예를 들어 드리자면 만약에 이제 fx가 이렇게 생겼고 만약에 이때의 x좌표가 1이야. 그러면 요 함수값이 f1이잖아. 그래서 y는 f1이라는 상수 함수를 그리고 너를 기준으로 아래쪽에 그려지는 이 부분을 위로 대칭 이동시켜라. 이렇게. 괜찮나? 그러면 요게 절대값 fx-f1의 그래프야. 인정? 그러면 얘가 x는 a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한 4차 함수의 개형을 찾아주세요. 뭐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그 4차 함수의 개형이 이제 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제일 흔한 거 이런 W의 형태, 그지? 그럼 얘는 f1이 어떻게 그려지든 간에 만약에 f1이 이렇게 그려지면은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뾰족점이 2개가 생겨. 그러니까 한 곳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조건에 위배가 되지, 그지? 그럼 이게 사실 그 x축이 어디든 간에 첨점이 너무 많이 생겨요. 뾰족점이 너무 많이 생겨, 그지? 그러니까 W의 형태는 안 돼. 그러면 이제 또 이런 걸 생각해 보겠지. 극소값을 공유하는 W의 형태, 그지? 안 돼. F1을 이렇게 그려봐. Y는 F1을. 뾰족점이 4개가 돼, 여기는. 그지? 그렇다고 이렇게 그리면 뾰족점이 2개가 돼요. 그지? 그러니까 뾰족점이 1개만 있는 게 이제 불가능한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또 4차 함수는 어떤 그래프의 개형이 존재하냐면 이렇게 왔다가 이런 식으로 생긴 게 가능해. 그지? 그럼 얘는 또 F1이 어디든 간에 뾰족점이 계속 2개야. 그지? 그럼 지금 남은 개형이 사실 하나거든? 그 어떤 개형이냐면 3중근 이렇게 해서 기울기가 3간 0 됐다가 이렇게 생겨먹은 이해가 돼? 뭐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fx는
뭐 x-알파 세제곱 x-베타 뭐 이렇게 생겼을 때 얘는 0이라는 해가 x는 알파 근데 세제곱이기 때문에 이게 3개가 나와서 3중근이라고 해요. 인정? 그리고 x는 뭐 베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3중근을 갖는 형태라면 알파에서 미분계수가 0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이야. 그지? 그래서 얘를 x축 아래에 있는 거 접어서 올렸을 때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얘는 미분이 가능한 점이야. 그래서 미분 불가능한 점은 x는 베타라는 곳 한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형태가 내가 찾는 형태야. 알겠지? 미분이 불가능한 곳이 한 개만 나온다. 아, 이거 3중근을 갖는 4차 함수가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3중근을 가지려면은 그 도함수는 이제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그러면 해야 될 게 많죠. 자, 도함수의 형태는 여기 그거 할 수 있나? 그 원시함수를 기준으로 도함수 값 찾기? 아니 도함수 그래프 찾기? 반대로 하는 거거든? 우리가 보통 도함수 그려놓고 원시함수 찾잖아, 그지? 그럼 반대로 원시함수 찾고 그 다음에 도함수 한번 찾아볼게. 오케이? 자, 일단 알파 감소해, 그지? 알파 이전에 감소하고 알파부터 여기까지 또 감소하지, 그지? 근데 이 순간의 기울기가 살짝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하는 거야, 그지? 그 말은 도함수의 부호가 이때 음수였다가, 그지? 잠깐 0 됐다가 다시 계속 음수가 되는 이런 상태야. 이해가 돼? 그 말은 음수였다가 기울기 잠깐 0 된 거야, 함수값, 그지? 그리고 다시 음수가 되다가 이 순간부터 다시 증가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야. 납득이 되시나요? 응? 아, 잠깐 누가 와가지고 어디까지 했죠? 뭐 도함수의 형태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기게 돼. 그지? 근데 사실 케이스가 2개가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냐면 지금부터 시작을 하자. 도함수가 자, 이런 식으로 생긴 게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 말고 접하는 부분이 더 오른쪽에 있을 때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알겠어? 그러면 슬슬 시작을 해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거부터. 왼쪽 거부터. 그럼 이 녀석의 이제 원시함수를 좀 그리자면 얘는 감소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또 감소하다가 그다음에 증가하는 이런 함수가 그려집니다. 오케이? 이때 x는 2에서 극값을 갖는다 라고 돼 있어. 그지? x는 2에서. 그럼 지금부터 가정지를 막 열심히 해야 돼. 그럼 여기가 만약에 2라고 해볼게요. 만약에. 그러면 이때의 x좌표가 지금 2가 된 거기 때문에 x는 1인 순간에 그러면 여기쯤에 1이 있다라고 칠게요. 인정? 여기에 1이 있다면 얘가 y는 f1 이렇게 생겼을 거야. 제곱이 이해되지? 그러면 절대값을 어떻게 씌운다? 얘를 기준으로 너와 너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뒤집어 깐다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가 돼? 이러면 x는 a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조건에 위배가 된다고. 납득이 돼? 그래서 얘가 2가 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2가 어디에 있다? 얘가 2가 되는 거야. 인정? 한번 좀 지울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가 2야. 오케이? 그리고 F1이 X축처럼 뒤집어 까는 선이 될 건데 미분이 불가능하게 되는 점이 하나가 되려면 얘가 Y는 F1이 돼야 하는 거지. 무슨 소리인지 알까? 그 말은 지금 얘가 2니까 F1이 되려면 얘가 1이 되거나 아니면 얘가 1이 돼야 이때 함수값을 F1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1이 2보다 크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1이 되는 이런 상황이야. 이해가 될까? 무슨 소리지? 그러면
x는 a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지금 a가 된 거야. 딱 왜냐면 이거를 대칭 이동 시켰을 때 얘가 뾰족점이 되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얘는 이제 사실 조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게 모든 조건들을 다 만족을 시켰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딱히 조사는 안 할게요. 그 심심하면 재욱이가 직접 해봐. 그럼 이때 fx를 이제 식을 세워야 돼. fx를. 그 fx가 어떻게 식이 세워지느냐. 이것 또한 이제 식 세우기 능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다시 그 3차 시에서 했던 내용인데 지금 여기 이렇게 삼중근 이렇게 그다음에 극, 소, 그다음에 다시 만났어. 이 비율 관계가 3대 1이야. 오케이? 근데 이 길이는 1부터 2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1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요 길이는 3대 1이려면 3분의 1이 돼야겠지. 그지? 그래야 3대 1인 거니까. 인정합니다. 그래서 얘가 3분의 1이면 2로부터 3분의 1만큼 오른쪽으로 온 거라서 얘가 3분의 7이 되는 거야. 인정합니다. 그래서 fx는 이제 식이 어떻게 세워지냐면 재우가 만약에 얘를 이제 x축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냥 만약에 이거 잠깐만 생각하지 말고. 오케이? 그러면 x축과 1에서 3중근 3분의 7에서 이제 한번 만나게 되는 거지. 이해가 돼? 그래서 x-1의 세제곱 3중근이니까 그리고 3분의 7에서도 만나니까 x-3분의 7 근데 실제로는 이게 x축이 아니라 y는 f1이었기 때문에 f1만큼 위로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줘. 그래서 이렇게 f1이 누군지는 모르니까요. 이해가 되니? 그럼 궁금한 게 뭐냐? 미안합니다. 이거 그 4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를 모르죠. 그죠? 그래서 얘를 그냥 P라고 할게요. 최고차항 계수. 그럼 어쨌든 궁금한 거 F'3분의 F'5가 궁금한 거야. 그러면 도함수이기 때문에 얘가 사라지지, 미분하면. 이런 문제야. 오. F'X는 이거 고배미분법으로 갈게요. 고배미분법으로 가면은 3px-1의 제곱 x-3분의 7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둬 p의 x-1의 3제곱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어차피 1이 되죠. 이렇게만. 인정? 그래서 5대입하고 3대입 해가지고 나누라는 거 아니야? 그죠? 5를 대입해봐. 5를 대입하면 여기가 3p 그 다음에 얘 5대입하면은 16이 되나요? 16 그 다음에 여기다가 5를 대입하면은 3분의 15에서 7 빼니까 8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5 대입하면은 4의 세제곱이니까 64인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얘랑 얘를 약분하면은 128에다가 이제 64를 더해서 192p가 돼요. 인정? 그 다음에 F'3은 자,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은 4, 3, 12p에다가 여기다 3 대입해서 3분의 2. 그 다음에 더하기 3 대입하면은 8p가 됩니까? 그럼 얘랑 얘 약분해서 4가 되고 8p랑 8p를 더해서 16p. 이렇게. 그럼 궁금한 거는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나누는 거, 그지? 그래서 p랑 p가 어차피 사라져. 구할 필요가 딱히 없는 p가 됩니다. 약분이 되기 때문에. 이해가 돼? 그러면 16분의 192니까 답은 12가 될까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넘어갑시다. 3번부터 또 이어서 하시면 우리가 어떤 3차 함수인데 밖에 있는 한 점일 것 같아요. 그 문제 뉘앙스상 뭐 접선을 3개 그을 수 있다. 그렇게 되는 A의 범위를 찾아달라. 그럼 뭐 예를 들자면 이런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접선을 3개 그을 수 있는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그럼 재우가 접선이 3개다 라는 말을 점이 3개다 로 바꿔도 되겠지, 그지? 이 문제를 푸는 어떤 키워드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곡선 밖에 있는 한 점에서 그은 접선에 대한 이야기는 접점을 가정하는 걸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접점을 t, 그냥 이만큼을 fx라고 좀 바꿀게요. 이름을 t, ft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자면, 자,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도함수에다가 t를 대입해서 3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t 플러스 ft인데 이제 싹 다 대입을 할게요.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이렇게 되셨나? 그러면 이 접선이 0,a를 지난다잖아. 그지? 0,a 이런 식으로. 괜찮아? 그래서 x에다가 0을 대입하고 y에다가 a를 대입할 거야. 생각을 잘해야 돼, 여기서. 일단 a는, 자, 여기다가 0 대입하고 우리 내림차순으로 정리 좀 할게요. 마이너스 3t 세제곱에 플러스 t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6t 제곱에서 마이너스 3t 제곱이니까 3t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에 플러스 2t. 그지? 사라지고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얘가 도대체 뭘까? 이 식이.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하자. t에 대한 3차 방정식이야. 그지? 그럼 t에 대한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놈을 만족시키는 t를 우리는 실근이라고 하잖아요. 그지? 그게 접점이잖아. t가. 그지? 그럼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했기 때문에 접점이 3개가 되려면 이 x좌표 또한 3개가 돼야 돼. 이런 식이죠. 이게 t1, t2, t3 이런 식으로.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 3차 방정식의 해가 몇 개? 3개의 실근을 가져야 돼. 알겠죠? 그러면 요 그래프 그리고 y는 a를 그려서 교점이 3개가 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찾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 요만큼을 잠깐만 GT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래프 그립시다. 그래프 그리려면 도함수부터 따시는 거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6t고 마이너스 6t로 묶으면 t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정? 그래서 그려. 여기가 이제 t축, 그 다음에 여기가 0, 여기가 1. 그러면 그래프는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이제 감소하는 이런 형태가 지금 GT의 그래프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0 대입하면은 1이 되고, 그 다음에 1 대입하면은 몇이냐? 2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 상수함수 A는 여기를 가로질러야겠지. 그래서 교점이 3개가 되려면 1보다는 무조건 크기만 해야 돼. 그지? 1일 때는 교점이 2개니까. 그 다음에 2보다도 무조건 작기만 해야 되지. 그지? 그래서 A의 범위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되네. 알겠니? 넘어가자. 자, 4번 문제. 그리고 쌤은 요 놈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합성함수 방정식이라고 해. 합성함수 방정식. 그래서 이 합성함수 방정식은 해법을 이제 하나로 통일시킬 거야. gx를 잠깐 치환해. gx를 뭐 예를 들면 gx는 t 이렇게 치환하고 우리는 얘를 주인공으로 볼 거야. 알겠지? 잠깐만 킵. 그 다음에 f t는 10을 이제 구하는 거거든. 그러면 요 놈은 여기다가 t 대입해가지고 그지?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가 10 되는 그냥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잖아. 그지? 그럼 얘를 이항시키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고 얘를 인수분해 했을 때 t 빼기 4 t 더하기 3은 0 해서 결론이 뭐야? t는 4가 되고 t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게 결론이야. 근데 얘가 답이 아니잖아, 그지? 결국에 내가 진짜로 찾아야 되는 거는 얘는 합성함수 방정식이기 때문에 gx가 4가 돼야 f4가 10이 됐던 거고, 그지? 또 gx가 마이너스 3이 돼야 f-3이 10이 됐던 거잖아. 이해가 돼? 그래서 얘가 주인공이라는 거야. 알겠어? 그럼 우리는 실제로는 뭘 구해야 되는 거냐면 gx가 뭐가 되는 4가 되는 그 x값과 그 다음에 또는 gx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그 x값을 이 합성함수의 방정식의 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gx가 4가 되고 gx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그 모든 x가 서로 다른 두 개밖에 없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지금 찾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겠지. 이해가 되나? 그래서 g'x를 좀 그려봅시다. 그럼 6x 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고 6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제 g'x를 그려보자면 g'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 그죠? 그리고 g의 원시함수는 뭐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이제 뭐 증가하는 이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k 플러스 4, 그 다음에 1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k 마이너스 4,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 y는 4랑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이 상수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야 교점이 총 2개가 되느냐, 그지? 이 문제인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쪽에 마이너스 3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쪽에 4가 그려진다 라고 치면, 그지? 범위가 어떻게 되니? k-4가 마이너스 3보단 큰 거야. 그지? 따라서 k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4가 4보다 작은 거야. 그럼 따라서 k는 0보다 작다가 되죠. 그럼 이때 생각을 해봐, 재우가. k가 1보다 크고 k가 0보다 작은 수가 세상에 존재하니? 존재하지 않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안 돼. 오케이? 그러니까 분명히 교점이 2개이기는 한데 이렇게 되는 k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그지? 그럼 어떻게 그려야 가능할까?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를 같은 쪽으로 보내는 거야. 뭔 소리냐? 여기가 y는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y는 4라면 어쨌든 교점의 개수는 총 2개가 되는 거죠. 납득? 그래서 k 플러스 3이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해가 돼요. k 플러스 3이 k 플러스 4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따라서 k는 7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아래쪽으로 둘 다 모여있는 상황. 이해가 돼? 이러면은 교점이 또 몇 개니까 2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경우가 이제 두 번째 경우가 되는 거야. k-4가 4보다 큰 상황. 오케이? 그래서 k는 이제 8보다 잠깐만. 미안합니다. 이거 작다가 되죠. 작다. 쏘리.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7보다 작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k가 8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2개가 나오는 거야.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k가 8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알겠나? 그래서 합성함수 방정식은 이렇게 치환을 하고 얘가 주인공인 거를 이제 좀 기억을 해놓고 계속 쭉쭉쭉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이제 5번 이어서 합시다. 4차 함수 f라고 돼 있고, 지금 사실 최고차항의 개수를 몰라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생긴 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긴 걸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먼저 좀 해놓고, 어쨌든 절대값을 씌웠을 때 x는 1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다. 그럼 얘가 방금 좀 전에 3중근을 갖는 4차 함수라고 생각이 먼저 들까요? 한 곳에서만 미분이 가능하려면 우리 최고차항 개수를 a라고 했을 때 그거 양수라고 먼저 가정을 좀 할게요. 4차 함수가 절대값을 씌웠을 때 한 곳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 일단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지? 왜냐면
절대값 씌우면은 두 곳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생겨먹은 사차함수라 할지라도 이 두 곳에서 미분이 불가능하거든, 그지? 그러니까 한 곳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게 생기려면은 필연적으로 삼중근을 하나는 갖고 나머지 하나가 뚫리는 점이어야 돼. 이해가 돼? 그래서 이 두 개형은 안 되는 개형이에요.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뭐 이제 항상 이렇게 붕 뜨면은 미분이 불가능한 것 자체가 아예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아예 논지에서 제외시키는 걸로.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그 미분 불가능한 곳이야. x는 1일 때래. 그지? 그리고 fx가 x축과 만나는 그 위치가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5 그 사이에 있대. 그 말은 그냥 뭐 여기쯤에 이제 마이너스 7이 있고 뭐 여기쯤에 이제 마이너스 5 이렇게 있을 때 이 점이 이 사이에 있다라는 그런 멘트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뭐 잘은 모르지만 그냥 잠깐 알파라고 둘게요. 그러면 fx의 식은 자, 최고차항을 내가 a라고 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알파가 3중근이니까 x-알파가 3개 그 다음에 x-1이 1개 이런 식으로 있게 돼요. 그럼 이때 우선 절대값을 씌우면 극소값이 2개가 되느냐 절대값을 씌우면 fx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을 때 이런 식으로 생겨서 그지? 극소값이 알파에서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가 생기게 아이고 미안합니다. 여기서 하나가 생기게 되죠. 극소값이 그지? 그래서 2개가 맞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서 0 사이에 도함수 값이 0 되는 그 x값이 존재하느냐? 그러면 도함수 값이 0 된다라는 말이 지금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x좌표가 마이너스 4부터 0 사이에 존재하는가가 질문이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비율 관계를 이제 계속 알려드릴 건데 이곳의 비율이 3, 이곳의 비율이 1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점의 좌표는 알파와 1을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야. 이해가 돼? 만약에 이게 너무 어려우면은 이 길이가 1 마이너스 알파잖아. 그지? 그래서 그걸 4개로 쪼개. 오케이? 그 중에 3개만큼 이 길이가 된 거야. 인정? 그럼 이 좌표를 이야기할 때는 알파로부터 오른쪽으로 요 길이만큼 추가가 된 거지. 이해돼?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알파에다가 요만큼이 추가가 됐다. 이렇게. 괜찮나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은 4분의 3 그지? 여기에다가 알파랑 마이너스 4분의 3알파를 더하면 4분의 1 알파가 되죠. 인정합니다. 그러면 요 놈의 좌표가 위치가 마이너스 4부터 0 사이에 존재하느냐라는 게 문제가 돼요. 오케이? 그럼 지금 우리는 알파가 마이너스 7부터 마이너스 5 사이에 있는 거를 아까 확인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파의 범위가 요거이기 때문에 4분의 3 플러스 4분의 1 알파의 위치를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죠? 우선 여기다가 양변에 3씩 좀 더해줘. 오케이? 3씩 더해주면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이 녀석을 4로 나눕시다. 그럼 4로 나누면 마이너스 1 4분의 알파 플러스 3 얘가 얘지 재우가 그리고 이걸 4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럼 결국에 얘의 위치는 너의 x좌표의 위치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부터 0 사이에 있다라고 볼 수 있지. 그지? 그래서 니은도 맞게 되고. 괜찮나? 다음엔 디귿 보기를 봐봐라. F0이 만약에 0보다 크다면이야. 근데 지금 이 문제는 1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5가 여기쯤에 있다면 y축이 여기쯤 있다라는 거 아니야? 이해가 돼? 그러면 0일 때의 함수값이 항상 x축 아래에 있어서 이때는 f0이 음수야. 그지?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상황을 조사해달라는 게 아닌 거지. 그지? 그럼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로 접근을 해봅시다. 음수로. 그때 a가 음수 이렇게.
사실 기억 보기와 니은 보기도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를 다 조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치가 똑같아요. 어차피 절대값 씌우면은 이 개형이 그대로 나와. 한번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여전히 그래프의 개형 자체는 이제 유지가 돼야 하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자, 이렇게 되고 여기가 1이 되는 상황. 그리고 얘가 알파, 여기에 마이너스 7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5 있고 이렇게. 그럼 어차피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돼?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그래서 기억 보기와 니은 보기가 얘랑 똑같은 풀이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디귿 보기, 얘가 지금 내가 원하는 디귿 보기야. 왜냐면 y축이 이렇게 있을 테니까 이때의 함수값이 f0이면 항상 0보다 크죠. 이해가 되나? 그럼 이때 fx에다가 절대값 씌운 함수랑 y는 f0이라는 상수함수와의 교점이 두 개가 되느냐? 그리면 되죠. 그리면 끝나요. 절대값 씌워봐.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요. 인정? 그러면 이때가 f0이라는 상수함수가 그려지는 구간이잖아. 이렇게 y는 f0 이런 식으로. 괜찮나? 그럼 교점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4개가 돼요. 그죠? 그래서 디귿 보기는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만 고르시면 돼요. 넘어갑시다. 자, 6번. fx는 마이너스 1을 최고차항의 개수로 하는 3차 함수고 x는 2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다. 뭐 절대값을 씌웠을 때 그럼 대충 어떻게 생겼을까 느낌이 드시죠? x는 2에서 표족점이 만들어져야 돼. 그리고 뭐 나조건, 다조건 이런 거 이용해서 fx 결정해야 돼. 어쨌든 0을 대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뭐 이거저거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 그냥 감소만 하는 fx를 상상을 좀 해볼게. 만약에 자,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러면 여기에 절대값을 씌우는 거기 때문에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접어서 올리겠죠. 그럼 여기가 2가 되는 거야. 인정? 그럼 이제 사실 나조건보다는 다조건으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빠르고 편할 거예요. 2가 여기에 있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때의 함수값이 f-1이고 이때의 함수값이 f1이라서 f1이 더 크다라는 거에 위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감소만 하는 fx는 안 돼. 그죠? 그러면 또 생각을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얘도 접어서 올려봐. 이게 만약에 fx라면 절대값 fx는 x축 아래에 있는 걸 접어서 올리는 거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러면 자,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은 뾰족점이기 때문에 얘가 2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럼 마찬가지로 위에서의 이유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1일 때랑 1일 때가 각각 이 위치가 이렇게 된다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미안.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과 1일 때의 함수값 중 누가 더 커?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이 더 크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조건에서 이게 다 위배가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자, 그러면 첨점이 뾰족점이 왼쪽에 있는 건 안 되겠지, 그지?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거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거든. 오케이? 이거 이전에 다른 개형부터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뾰족점을 여기서 발생시키잖아요. 이게 절대값 fx가 되니까. 이래서 얘가 2가 됩니다. 인정? 자, 그러면 나조건과 다조건을 만족시키도록 1과 마이너스 1의 위치를 한번 잡아볼 거야. 한번 천천히 해보자. 천천히. 절대값 fx랑 f1과의 실근이 3개가 되도록 1의 위치를 한번 잡아볼 거야. 오케이? 그러면 1이라는 거는 당연히 2보다 작기 때문에 좀 합리적인 위치가 요런 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가 이제 f1이라는 선이 된 거야. 괜찮아? 그럼 교점 하나, 둘, 3개. 맞죠? 그 다음에 f-1은 f1보다 함수값은 작으면서, 그지? 함수값은 작으면서 절대값 fx와의 교점은 2개가 돼야 해. 그럼 이런 마이너스 1이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봐. 우선 f1보다는 함수값이 작아야 되거든?
그럼 만약에 뭐 여기쯤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은 얘가 f-1이라는 함수값이 되고 이렇게 그어질 거 아니야? 그럼 지금 교점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실근이 두 개라는 거에 위배가 돼. 그지? 그러면 이제 또 마이너스 1을 만약에 여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그었을 때 하나, 둘, 셋. 두 개가 안 돼. 이해가 돼? 그러면 두 개가 되려면 마이너스 1을 이런 데로 잡아야 돼. 이해가 돼? 근데 얘는 다조건 때문에 안 돼. 뭔 소리인지 알겠나요? f-1이 f1보다 작아야 된다며. 근데 지금 얘가 f-1이 된다면 이때가 f1이었기 때문에 이딴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대소관계가. 이해가 돼? 그래서 이 개형 자체가 사실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지. 선생님 이것만 가능한가요? 다른 상황도 한번 그려줄게, 재우가. 여기가 2고 방금은 여기가 1일 때를 조사한 거잖아, 그지? 여기가 1이라서 F1과의 교점이 이렇게 3개가 됐을 테니, 그지? 그럼 만약에 1이 여기라면, 여기가 1이라면 이때도 F1과의 교점은 3개가 돼. 그지? 3개가 되는데 마이너스 1이 필연적으로 여기에 있다면 함수값이 F1보다 반드시 커. 그래서 다조건에서 위배가 돼. 이해가 돼? 이러한 이유로 이 세 번째 케이스,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이 이렇게 있고 하나는 없는, 그지? 실근이 하나밖에 없는 이 3차 함수 개형은 틀리게 돼요. 오케이? 그럼 이제 네 번째로 아까 쌤이 그리려다가만 자, 이 개형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fx가 이렇게 생긴 거야. x축과 접하고 여기에 뚫고. 오케이? 그럼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2가 된 거야. 미분 불가능한 게 이렇게. 인정?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를 1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야 교점이 몇 개가 되니까. f1 이렇게 그었을 때 하나, 둘, 세 개가 되니까. 이해가 돼? 자, 그러면 f-1이 f1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위치는 요 안에서만 만들어지거든? 그지?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여기라고 한다면 f-1이 이렇게 그어질 거고 교점이 총 4개가 되네? 그러니까 이제 또 나조건의 위배가 되는 거야. 오케이? 지금 실근이 2개가 되는 것이 유일하게 있어. 오케이? 그래서 잠깐 뭐 일지정지했다가 보든가 하세요. 생각을 해보고. 그 마이너스 1이 되는 위치는 어디냐면 여기야. 인정? 그러니까 이런 상수함수가 절대값 fx와 여기에서 실근 2개만 같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fx를 이제 좀 그려보자면 결국에는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2 이렇게 됐다라는 거지. fx가. 그지? 그래서 함수식은 어떻게 세워지냐? 얘가 접했어. 그러니까 x 플러스 1이 2개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얘가 뚫렸어. 그럼 x 마이너스 2가 1개 있겠죠. 이해가 되나? 그럼 따라서 f 0을 구해주세요.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다 0, 여기다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미안합니다. 여기가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러면 2가 되겠죠? 2. 괜찮나? 그래서 답은 F0, 2가 돼요. 오케이, 넘어가자. 자, 이제 7번. 제가 이 문제, 우리 기출 문제 풀면서 한번 만났던 문제예요. 둘레가 8파인 원이 있대. 그러니까 이런 원이 있고, 그 다음에 P랑 Q는 같은 지점에서 만약에 여기서 출발한다라고 치면 같은 지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출발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얘가 뭐 진행 방향이 이쪽이라고 합시다. 근데 P가 움직인 거리랑 Q가 움직인 거리는 시간에 따라서 좀 다른 함수 그래프가 그려지나 봐. 그때 10초 동안 만난 횟수. 그럼 이거 만난다라는 말을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었냐면은 움직인 거리의 차가
둘레가 8파이기 때문에 8파이의 배수가 돼야 한다. 기억나시나요? 이런 거? 오케이. 그러니까 뭐 누가 추월을 했다, 뭐 누가 그런 거 뭐 따라잡았다 이런 얘기를 그냥 다 제끼고 그냥 움직인 거리가 만약에 8파이가 차이가 나. 그럼 한 바퀴를 따라잡은 거고, 그지? 16파이가 차이가 나. 그러면 두 바퀴를 따라잡은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이해가 돼? 그래서 움직인 거리의 차이를 우리는 함수식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는데 차이라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가 절대값이야. 그지? 그래서 이 차이를 절대값 ft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줄게요. 오케이? 한번 해보자. 자, 그냥 얘에서 얘를 빼는 게 편하지, 그지? 그러면은 5분의 4t 세제곱 내림차순으로 정리할게, 지우가. 그럼 이거 빼면은 마이너스 5분의 22t 제곱.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16t 파이 이런 식으로. 괜찮니?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요 그래프 그릴 거야. 아시겠죠? 자,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안에 있는 함수를 먼저 좀 그릴게요. 오케이? 안에 있는 함수. 우리 잠시만 안에 있는 함수를 gt라고 했을 때 g't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럼 g't는 도함수니까 그냥 금방금방 하자. 5분의 12t 제곱 마이너스 5분의 44t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16 이렇게. 그래서 일단 5분의 2로 좀 묶어줘. 오케이? 그러면 6t 제곱 마이너스 22t 마이너스 8 이렇게. 괜찮나요? 그럼 인수분해가 됩니다. 5분의 2에 6t 그 다음에 t 몇이냐?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니? 그럼 이때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지, 그지? 뭐냐면 이것은 시간에 대한 문제야. 그지? t가 항상 양수 범위만 관찰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일단 그리기는 다 그려볼게요. g't에 대한 그래프야. 오케이? 그래서 g't는 이렇게 생겼어. 예, t축이죠. 연놈이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얘가 4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그었을 때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감소하다가 이제 증가하는 이제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이게 지금 현재 GT의 그래프인데 우리가 관찰해야 하는 것은 뭐다? 0부터만 관찰을 한다. 시간은 앞으로만 흘러요. 그래서 0보다 큰 쪽만 관찰을 할 거야. 그 말은 한 여기쯤에 Y축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해가 돼?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만 이렇게 그려진다 라는 거야. 인정? 그러면 이제 조금 엄청난 연산을 좀 하셔야 돼요. 4를 대입해야 돼. 여기다가 실제로. 오케이? 그러면 4를 대입해 볼게요. 그럼 5분의 그 위에 있는 게 이제 사실 이제 쓸모가 없죠. 이제 Y축인 거고. 4를 대입하면은 5분의 이제 4의 4제곱이 돼요. 그죠? 그거 256입니다. 그 다음에 5분의 자, 22 곱하기 4, 4, 16 여기다가 지금 4 계속 대입하는 중. 그러면 이게 몇이 되나요? 132에 222니까 35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또 4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5분의 64 네. 이만큼 파이가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그럼 계산하자. 얘는 5분의 256에서 얘랑 얘 더하면은 416이 되나요? 이렇게? 그러면은 256 빼기 416이 몇이죠? 네, 0이 되고 6 되고 160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160. 미안.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32가 돼요. 인정? 마이너스 32. 인정? 자, 그리고 여기다가 0 집어넣어봐. 그럼 무조건 0,0을 지나야 돼, 그지? 그 말은 얘가 t축이지. 이해돼? 자, 내가 필요한 거 GT가 아니야. 절대값 씌우는 거잖아, 그지? 그럼 절대값을 씌울 거기 때문에 위로 쭉 올라갈 거야.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되냐? 왔다가, 그럼 얘가 마이너스 32를 절대값 씌운 거니까 32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괜찮니? 그러면, 자,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이제 밑부분은 다 지워지는 거야. 아, 이거 파이예요, 파이. 네. 여기까지 괜찮? 그럼 이때, 언제까지? 10초 동안이야. 그죠? 10초 동안 만난 횟수, 오케이? 10초 동안 움직인 거리의 차이가 8파이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찾는 거라서 정말 싫겠지만 t가 10일 때의 함수값도 좀 찾으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이제 10을 다 대입해야 되거든? 한 번만 천천히 10을 대입하면 5분의 4에 곱하기 1000 마이너스 5분의 22에 곱하기 1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16에 곱하기 10 이렇게. 그럼 계산지를 좀 해줘. 얘랑 얘 약분하면은 200이 돼서 800. 그지? 그 다음에 얘랑 얘 계산하면은 여기가 20이 돼서 440이 되나요? 그 다음에 얘랑 얘 약분하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32. 맞겠죠? 뭐 이거 틀리면은 뭐 잘 모르겠다 이제.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360. 그죠? 그 다음에 얘가 360에서 32를 빼는 거니까 328이 되네요. 그죠? 328. 그래서 t가 10일 때에 328만큼 차이가 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대충 정확하게 이것도 파이 붙여야죠. 어디까지 이제 정확하게 그릴지는 좀 애매하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대충 비율 관계를 좀 깨서 10일 때 여기가 328 파이가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봅시다. 오케이? 자, 그럼 이때 이게 차이의 함수 그래프고, 그죠? 이게 절대값 ft야. 그럼 얘가 8의 배수가 되도록, 그지? 그럼 8파이의 배수가 되도록 해라. 그 말은 요렇게 8파이를 그으면 교점이 총 3개가 생겨요. 인정합니다? 그럼 이럴 때 3개가 되는 거야. 여기서 3개. 인정? 그 다음에 또 16파이 있을 수 있나요? 16파이. 그럼 얘도 교점이 몇 개야? 3개야. 이 교점의 개수가 만남의 개수야. 그래서 일일이 다 세주시면 됩니다. 인정? 그러면 일단 24파이까지는 교점이 3개가 되겠지. 인정? 근데 32파이가 되면 몇 개야? 32파이가 되면 2개가 되네요. 이렇게. 그리고 그 위로 이제 40파이, 뭐 48파이 이랬을 때 328 여기까지가 10초니까, 그지? 10초 동안이라고 했어. 10초까지 다 봐야 돼. 이때까지가 이것도 이제 8의 배수니까 전부 다 몇 개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모두 다 교점의 개수가 1개야. 이해가 돼? 그래서 이 개수를 싸그리 다 더해주시면은 그냥 이거는 결론만 먼저 질러드릴게요. 전체 교점의 개수는 49개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 11개가 나오고 뭐 이쪽에서 이제 48개가 나오는 뭐 그런 상태가 되겠죠. 네. 인정? 뭐 제대로 셌다면 이거 일단 재욱이가 직접 좀 세보고 잘 안되면 질문 좀 합시다. 이게 뭐 틀릴 수도 있고.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넘어갈게요.